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소개할 바이샤오엔 사건은 이미 여러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유명한 사건이지만 대부분 피해자가 얼마나 끔찍하게 당했는지만 집중된 것 같아 저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최대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바이샤오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17살 소녀입니다. 그녀를 평범한 아이라고만 할 수 없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엄마의 유명세 때문이었죠. 엄마 바이빙빙은 대만 배우이자 TV스타로 대중에게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결혼을 한 후 남편의 폭력과 바람기로 이혼을 결심했고 이후 홀로 바이샤오엔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가 TV스타다 보니 종종 딸 바이샤오엔도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이 알려져 있던 상황인데요. 그러던 1997년 4월 14일 그날 딸은 엄마보다 일찍 기상을 했고 혼자 학교에 갈 준비를 합니다. 아침 7시쯤이었을까요? 집에서 나오기 직전 아침잠이 많아 아직 주무시고 있는 엄마를 위해 방에 들어가서 알람 시계를 맞춰놓고 나가게 됩니다. 엄마는 그때 비몽사몽 잠깐 일어나서 딸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게 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요. 바이샤오에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누군가 길을 물으면 자기가 직접 거기까지 데려다 줄 만큼 그런 착한 아이였죠. 엄마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낯선 사람에게 너무 친절하지 말라고 늘 다그쳤지만 아이는 엄마는 뭐 맨날 나쁜 사람만 봤나 봐. 이렇게 답했었죠. 아이가 학교를 가고 오후쯤 되었을까요? 당시 엄마 바이빙빙은 한참 방송 녹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받자마자 들리는 낯선 남성의 목소리. 마치 술이나 약에 취해 있는 것처럼 약간 걸걸한 말투였다고 합니다. 그는 대뜸 근교 골프장에 가보면 딸의 물건이 있을 겁니다. 말하고는 끊어버리는데요. 엄마는 순간 심장이 멎었고 분명 딸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녀는 일단 자신의 오빠에게 이 일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그들과 함께 골프장으로 달려가는데요. 아니 근데 이 사실 넓은 골프장에서 정확히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도 몰랐는데요. 그저 코스를 돌면서 딸아이가 무사하기 바랬습니다. 그렇게 약 4시간가량 헤맸을까. 도저히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거의 포기할 상황인데 저쪽에 웬 비닐봉지가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가져다 놓은 듯 했는데요. 엄마는 가까이 다가가서 뭔지 이게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경찰이 저지합니다. 혹시나 모를 범인의 지문을 채취해야 하니 일단 젓가락을 이용해서 물건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이에 엄마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떨리는 마음으로 봉투를 열어봤더니 안에는 작은 도시락 박스가 보였고 다시 그걸 조심스레 열어보니까 손가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딸아이 바이샤오엔의 새끼손가락. 엄마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안에는 아이가 공책에 자필로 쓴 편지가 발견되었는데요. 납치범들이 불러준 대로 쓴 이 글에는 몸값 50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딸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요. 납치범들의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바이빙빙 엄마가 녹화 중이었고 이후 갑자기 녹화장을 빠져나가게 되자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경찰 중 누군가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게 되면서 일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납치 바로 다음 날부터 그녀의 집 앞엔 이렇게 위성 차량들이 즐비했고 기자들이 진을 치기 시작했던 거죠. 어쩌면 그들에게 이건 세계 특종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범인들은 유명한 TV스타 딸을 납치해서 조용히 50억만 받고 마무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고 하루 사이 전 대만 국민은 바이샤오의 납치 사건에 주목하게 되죠. 범인에게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는 엄마에게 말했죠. 경찰과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린 것을 평생 후회하게 될 거라고요. 어쨌든 그들이 몸값으로 요구한 50억은 아직 유효했습니다. 바이빙빙은 납치범들에게 다 내 잘못이다 빌면서도 딸아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구걸했고요. 한편으로 돈 50억을 준비하게 되는데 이후 범인은 이곳 저곳으로 돈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범인을 만나러 바이빙빙이 이동을 하는 데마다 기자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가지고 따라붙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에 돈을 가지고 간들 범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이런 일은 약 20번 정도 반복됩니다. 절망에 빠진 엄마는 참다 못해 기자회견을 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자신의 딸을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함께 보시죠. 白小也是一张白纸，他只是一个小孩子。 우리 애는 그냥 아이일 뿐이잖아요. 제발 우리 아이 살리는 걸 좀 도와주세요. 잠깐이나마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몇 번이나 돈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후 약 일주일간 범인들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오히려 안 좋은 징조였는데요. 납치 사건 경험이 있는 경찰들은 이때부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간 경찰 조사의 성과는 있었는데 이게 납치범이 약 10개 이상의 번호로 계속 다르게 전화하는 것을 토대로 그 번호를 추적해 납치범이 한 명이 아닌 최소 7에서 8명이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골프장에서 발견된 비닐봉지에서 지문도 찾아내 유력한 용의자를 추려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4월 25일 동선을 파악해 그들의 아지트를 찾아냈고 4월 25일 납치에 가담했던 일당 4명을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이샤오엔을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요. 이 와중에 주동자 3명인 첸, 린, 까오 이 3사람 검거에는 실패합니다. 바이샤오엔은 어디 있는 걸까요? 살아는 있는 걸까요? 일당 4명이 검거되고 3일 후인 4월 28일 한 하천의 하수구에서 손과 발이 묶인 채 끔찍한 모습의 여성 시신이 물 위에 떠오릅니다. 시신은 발견 당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고 부패 상태로 보아 이미 사망한 지 최소 8일에서 10일 정도 되어 보였는데요. 엄마는 뉴스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는 아닐 거야 하는 마음에 그곳에 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토록 돌아오길 바랬던 딸 바이샤오엔의 시신이었습니다. 17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었기에 시신의 다리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너무도 안타깝게도 시신에는 수차례 폭행당한 흔적이 확연했고 추후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됩니다. 부검을 진행한 의사는 자신도 생전 이렇게 잔혹한 건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죠. 아이의 얼굴마저 참혹하게 훼손되어 있어서 엄마는 장례식 때 이 아이의 얼굴을 똑같이 본뜬 가면을 붙여서 겨우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바이빙빙은 내 아이가 더 이상 끔찍한 고통과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됨을 차라리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슬픔을 견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제가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납치범들로부터 당한 그녀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후 언론이 딸을 2번 죽였다는 겁니다. 사실 워낙 사건이 대만 언론에서 크게 집중 보도를 했던 탓에 시신이 물에 떠오른 장면까지도 고스란히 뉴스를 통해서 보여졌는데요. 이후에 이 처절한 시신의 모습까지도 언론에 노출이 되어서 차이나타임스라는 곳에 떡하니 실리게 되죠. 엄마의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2부에서 계속됩니다.